안녕하세요. 엠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 이번 4-5 영상은 앞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들에 대한 보충 영상이고요. 챕터 6 모터 구동이 끝난 후에 올리는 영상입니다. 지난 이 4-4에서 failsafe 설명드릴 때 i6 송신기를 사용할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확인을 해보니까 i6X 버전의 송신기를 사용할 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었고요. 근데 제 수업 듣는 분 중에 이 i6X 버전의 송신기를 사용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때 설정하는 방법이랑 failsafe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소스 코드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확인을 하고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i6을 쓰시는 분들은 이 영상은 안 보셔도 되는데 그래도 알아두면 나쁠 건 없으니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i6X를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영상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전에 했던 이 내용들 챕터 4의 4-1, 2, 3, 4의 모든 내용들을 꼭 다 보시고 구현도 직접 하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전 강의들이 이 i6 버전에 대한 설명이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큰 틀은 비슷해서 이전에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전에 설명드렸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반복 설명드리진 않을 겁니다. 소스 코드도 이 4-4 때 했던 거에서 조금만 추가하고 바꾸는 방식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왼쪽이 i6의 모습이고 오른쪽이 i6X의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외형은 완전히 똑같은데 스티커 붙어있는 게 조금 다르고요. i6X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내부 펌웨어 버전이 다르고 가장 큰 차이는 i6은 최대 6채널까지 쓸 수 있는데 i6X는 내부 설정에 따라서 최대 10채널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채널을 다 쓰면 이 스위치들이랑 가변 저항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소리죠. 조금 이따가 채널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 그때 10채널 중에 저희는 7채널을 사용할 거고요. 채널 5랑 채널 6은 이전에 설명드렸던 거랑 같이 스위치 A, 스위치 C를 사용할 거고, 그리고 7번 채널은 스위치 D에 할당할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달라지는 내용이죠. 이 7번 채널을 스위치 D에 할당을 할 건데 이건 스위치 용도로 사용할 게 아니고 failsafe 전용 채널로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3개의 채널이 남는데 본 강의에서는 남는 채널들은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i6이랑 채널 설정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서 또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7채널만 사용하는 걸로 설명을 드릴 거고, 만약에 10채널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10채널로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난 4-4 챕터에서 failsafe 설정하고 확인한 걸 했는데 이 강의를 다시 촬영하는 이유가 i6은 failsafe 채널을 전용으로 할당하지 않아도 상위 4비트의 값을 이용해서 failsafe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i6X는 failsafe가 발동해도 이 상위 4비트의 값이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4-4에서 했던 내용으로는 failsafe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고민을 좀 하다가 그나마 좀 괜찮은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채널 수가 좀 넉넉하니까 7번 채널을 스위치 D에 할당하고 이걸 failsafe 전용 채널로 사용할 겁니다. i버스 메시지 구조는 i6이랑 i6X가 동일하고요. 첫 2바이트는 0x2040 싱크차로 시작했고 그 후에 한 채널당 2바이트씩 총 14채널의 데이터가 들어오고 마지막 2바이트가 체크썸이었죠. 다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내용이고 체크썸을 계산하는 방법도 같아서 이전에 작성한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i버스 메시지의 구조 설명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수업에서는 이 10채널 중에 7채널까지만 사용할 건데 파싱하는 코드는 이전에 6채널 파싱하는 거를 구현을 해놨으니까 거기서 조금만 수정해서 사용할 겁니다. i6X는 조종기 설정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서 처음부터 다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펌웨어 버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기 전원을 먼저 켜시고 OK 키를 길게 누르시고 이 왼쪽 시스템 셋업에서 다시 OK 누르세요.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리시면 두 번째 페이지에 펌웨어 버전의 메뉴가 있어요. 이거 OK에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타날 건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i6X의 펌웨어 버전은 1.0이고 릴리즈 데이트가 2018년 12월 11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버전은 1.0으로 되어 있네요. 자, 저랑 같은지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버전 확인하셨으면 이제 본 설정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공장 초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초기화하는 방법은 i6대랑 똑같아요. 이거 확인하셨으면 캔슬 키 눌러서 뒤로 오신 다음에 밑으로 조금 더 내리시면
다음 페이지에 팩토리 리셋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OK에서 들어가시고요. OK 한 번 더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업다운 키를 이용해서 Yes, No를 선택할 수 있는데 Yes를 선택하고 OK를 누릅니다. 그럼 약간 고주파 비품이 한번 들리는데 이게 설정이 적용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장 초기화가 됐단 말이죠. 만약에 이 공장 초기화 메뉴에 들어갔을 때 이런 메시지가 안 뜨고 바인딩을 먼저 해제해라 라는 메시지가 뜨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그때는 조종기랑 수신기가 바인딩이 돼 있는 상태예요. 먼저 바인딩을 해제하고 공장 초기화를 해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뜰 수도 있습니다. 그땐 바인딩 해제하시고 하시면 돼요. 이제 스틱 모드를 모드 2로 설정할 건데 설정을 확인하시려면 지금 메뉴에서 위로 조금 올리시면 스틱스 모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OK에서 들어가시면 모드 2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죠. 업다운 키를 이용해서 모드 1부터 모드 4까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저희는 기본 그대로 모드 2로 사용할 겁니다. 모드 2는 오른쪽 수평 방향이 채널 1, 수직 방향이 채널 2, 왼쪽 수직 방향이 채널 3, 수평 방향이 채널 4에 할당됩니다. 그리고 모드 2대로 이전에 코드 작성을 해놨으니까 코드는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 이후부터 제 수업 방식대로 페일세이프를 설정하시려면 반드시 본 강의 순서랑 똑같은 순서로 진행해 주셔야 돼요. 순서를 다르게 설정하면 설정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순서 잘못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공장 초기화부터 다시 하고 처음부터 따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들은 FS i6대랑 같았는데 이제 i6이랑 조금 다른 메뉴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천천히 잘 따라하세요. 맨 먼저 사용할 옥스 스위치들이랑 채널의 수를 설정해야 됩니다. 우선 캔슬해서 뒤로 오시고 맨 밑으로 내리시면 옥스 스위치스라는 메뉴가 있죠. 이 메뉴는 FS i6에는 없는 메뉴입니다. 자, OK에서 들어오시면 기본 스위치 A, B, C, D가 오프로 설정이 되어 있고 가변정 A, B가 O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의 수가 6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설정들을 좀 바꿀 거예요. 모든 스위치를 다 ON으로 바꿀 거고 채널 수를 7로 바꾸겠습니다. 여기서 업다운 키를 이용해서 ON/OFF를 바꿀 수 있게 되어 있고요. ON으로 바꾸시고 나머지 스위치들도 다 이렇게 ON으로 바꿔주시고 채널을 저희는 7로 사용할 건데 여기서 10채널을 사용하실 분들은 쭉 위로 올리시면 10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10으로 해서 설정하시면 되고 저는 7로 설정하겠습니다. 됐으면 캔슬 키를 길게 눌러서 설정을 완료하시고 설정이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했더니 설정이 잘 됐네요. 지금 설정한 거는 스위치를 할당하는 게 아니고 이따가 스위치 할당을 따로 또 해줘야 되는데 그때 스위치를 선택할 수 있게 할 거냐 메뉴에 나타나게 할 거냐 아니냐를 설정한 겁니다. 채널도 마찬가지예요. 몇 채널을 쓸 건지만 설정한 거고 채널에 스위치 할당하는 건 따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FS i6 설정할 때는 채널에 스위치 할당하는 걸 먼저 해주고 failsafe 설정을 그 후에 해줬는데 i6x는 그 순서를 바꿔서 해줘야 됩니다. failsafe 설정을 먼저 해주고 옥스 채널에 스위치 할당하는 걸 나중에 해줄 거예요. 이제 위로 쭉 올라오시면 RX 셋업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안으로 들어오시고 또 그 하위 메뉴에 failsafe가 있죠. OK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모든 채널이 기본 오프로 설정이 되어 있고 또 채널 7번 이렇게 목록에 있는데 지금 이거는 좀 전에 저희가 채널 7번까지 사용하겠다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채널 7이 목록에 있는 거고 채널 6까지 사용하는 분들은 이게 목록에 없겠죠. 그리고 채널 10까지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밑으로 내리면 여기에 채널 8, 9, 10이 목록에 뜰 겁니다. 어쨌든 저희는 채널 7번까지 쓸 거고 이 7번 채널에 failsafe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자, OK에서 안으로 들어오시고 오프 되어 있는 걸 업다운 키를 이용해서 ON으로 바꾸신 다음에 됐으면 OK 키를 한 번 더 누르시고요. 이렇게 하면 설정 변경만 된 거고 설정을 저장한 건 아니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0%가 돼 있으면 되고요. 설정을 저장하려면 캔슬 키를 길게 누릅니다. 이렇게 고주파 소리가 한번 나면 설정 저장이 완료된 거고 잘 저장이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0%로 잘 돼 있죠. 아직 이 7번 채널에 스위치 할당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설정한 것처럼 이렇게 0%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꼭 0%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0%로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설정하는 거에 순서가 틀려서 그런 걸 수 있으니까 다시 공장 초기화 하시고 처음부터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설정한 이 7번 채널의 failsafe 값이 꼭 0%가 돼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failsafe가 발동이 되면 해당하는 채널, 이 7번 채널의 값이 설정한 퍼센트대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오프로 돼 있는 이 다른 채널들은 이전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다고 설명드렸었습니다. 또 여기서 이 퍼센트가 의미하는 게 마이너스 100%면 아이버스 값으로는 1000이고 0%면 1500, 100%면 2000이라고 설명드렸었고요. 그래서 딱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이제 조종기랑 연결이 끊겨서 failsafe가 발동되면 1번부터 6번 채널까지는 발동되기 전에 조작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7번 채널은 그 전에 값이 뭐가 됐든 발동이 되면 0%인 1500이란 값으로 바뀐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7번 채널의 값이 1500이면 failsafe라고 가정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모터 구동까지 할 때는 failsafe가 발동되면 모터를 강제로 끈다고 그랬죠. 그게 더 지금 개발한 단계에서는 안전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FSI6이랑 좀 달라지는 부분이고, FSI6은 이 채널의 상위 4비트의 값을 비교했었는데 i6x는 상위 4비트의 값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이 채널의 전체 값을 비교하는 거죠. 상위 4비트의 값이 안 변해요, i6x는.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코드도 이렇게 짤 건데, 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자 이제 failsafe가 발동하면 1500이란 값이 들어온다 그랬는데, 또 1500이 되면 failsafe가 발동했다고 가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failsafe가 발동하지 않을 때는 이 값이 절대 1500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 7번 채널의 값이 평시에는 1500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500이 들어오면 failsafe다라고 가정하고 모터를 꺼서 추락시킬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다음에 7번 채널에 스위치 D를 할당할 건데, 사람이 잘못해서 이 스위치 D를 조작하다가 운이 나쁘면 값이 1500이 되면서 failsafe 상황이 아닌데도 모터를 끄면서 추락할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사람이 실수로 인위적으로 발동을 시킬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다행히 스위치 D는 2단 스위치여서 1000이나 2000 이 둘 중에 하나의 값만 출력이 돼서 이렇게 설정을 하면 위험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로 failsafe를 발동시킬 위험이 좀 줄어들어요. 이제 failsafe 설정이 끝났으니까 마지막으로 aux 채널을 할당할 차례입니다. 그 aux 채널의 스위치들을 할당할 거예요. 이건 i6 설정할 때도 했었죠. 이제 확인하셨으면 캔슬 키를 눌러서 뒤로 나오시고 또 캔슬 해서 여기 메뉴까지 나오신 다음에 이번엔 오른쪽 펑션 셋업 메뉴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하시고 aux 채널이란 메뉴가 있는데 선택하셔서 들어오시면 채널 5번이랑 채널 6번이 기본 가변 저항 A, B로 설정이 되어 있고, 오케이 해서 밑으로 내리시면 이제 채널 7번이 나올 거예요. 채널 7번은 none, 아무것도 설정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10번 채널까지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채널 8, 9, 10이 나오겠죠. 그럼 다시 채널 5번의 이 스위치를 가변 저항 A로 되어 있는 걸 이 업다운 키를 이용해서 스위치 A로 바꿉니다. 그리고 채널 6도 스위치 C로 바꾸고요. 여기까지는 i6 설정한 거랑 똑같은데 채널 7이 새로 생겼죠. 채널 7을 스위치 D로 설정하시고 됐으면 캔슬 키를 길게 눌러서 설정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설정이 잘 됐는지 오케이 해서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 설정한 대로 잘 돼 있죠. 저희 아까 그 aux 스위치 설정할 때 스위치 ABCD가 오프 돼 있었던 걸 ON으로 바꿨고 채널 6으로 돼 있던 걸 7로 바꿨던 설정이 있었는데, 그때 오프 돼 있는 거를 ON으로 안 바꾸면 여기에 이 설정할 수 있는 메뉴들이 안 나타나요. 스위치 ABCD가 메뉴가 안 나타난다는 소리입니다. 저희는 다 ON으로 설정을 바꿔놨기 때문에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 거예요. 됐으면 이제 확인을 다 했고요. 이제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설정이 다 끝났으니까 저장이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바로 위에 디스플레이라는 메뉴가 있죠. OK에서 들어오시면 채널에 조작한 값들이 여기 그래프로 표시가 되는데, 채널 1번이 오른쪽 스틱의 가로 방향 잘 바뀌고 있고요. 채널 2번이 세로 방향, 채널 3번이 왼쪽 스틱의 세로 방향, 채널 4번이 가로 방향 잘 바뀌고 있죠.
그리고 채널 5, 6을 지금 스위치 A랑 스위치 C에 할당을 했는데 스위치 A를 먼저 조작하면 채널 5번의 값이 이렇게 바뀌죠. 2단 스위치라서 지금 이렇게 내리면 플러스 100%고 위로 올리면 마이너스 100%입니다. 그리고 그래프로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스위치 C는 3단 스위치라서 마이너스 100%, 0%, 그리고 플러스 100% 이렇게 3단계가 있죠. 지금 위로 올린 게 마이너스 100%, 그리고 중단으로 놓으면 0%, 밑으로 내리면 플러스 10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다운 키를 이용해서 밑으로 내리시면 채널 7번이 있는데 7번 채널은 지금 스위치 D에 할당을 했는데 이 D는 2단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렸을 때 마이너스 100%, 밑으로 내렸을 때 플러스 100%예요. 아까 제가 이 페일세이프를 0%로 설정을 해놨는데 이 스위치 D로 조작을 하면 0%가 나올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마이너스 100% 아니면 플러스 100% 이렇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0%가 아예 안 나오면 좋은데 근데 이게 사람이 좀 인위적으로 억지로 힘줘서 이렇게 중간쯤에 고정을 하고 있으면 아쉽게도 0%의 값인 150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 조작하면 이렇게 이 상태로 데이터가 이제 받아지면 failsafe가 발동했다라고 인식하고 FC가 모터를 꺼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소리죠. 근데 이건 지금 제가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을 때나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 스위치가 2단이라서 그 데이터가 안 나와야 돼요. 어쨌든 1500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억지로 하면 나오기는 한다. 그래서 절대 억지로 하지 마시고 이제 이 이후부터는 스위치 D를 그냥 조작하지 않을 겁니다. 스위치 D에는 아무 기능도 안 넣을 거고 또 조작도 안 할 겁니다. 잘못 조작하면 failsafe가 또 실수로 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냥 앞으로는 조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방법이 그나마 최선의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FC 입장에서는 failsafe가 발동됐는지를 아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하면 그래도 쉽게 알 수 있죠. 그 7번 채널의 값이 1500이냐 아니냐만 판단하면 되니까 쉽게 알 수 있고 또 잘못해서 사람이 실수로 failsafe를 발동시킬 일도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이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0%가 아닌 마이너스 100%나 플러스 100%로 설정을 했다면 잘못하면 이제 실수로 스위치 D를 건드리면 스위치 D는 무조건 마이너스 100% 또는 플러스 100%의 값이 나오니까 잘못하면 이제 FC가 실제 failsafe 상황이 아닌데도 failsafe라고 인식을 하고 강제 추락시킬 수도 있는데 설정을 0%로 해두면 스위치 D를 건드려도 사람이 억지로 그 스위치를 중간에 두고 있지 않는 이상 0%가 안 나오니까 실수로 failsafe가 발동될 일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0%를 강조드리는지 이해가 좀 되셨길 바랍니다. 7번 채널의 값은 failsafe가 발동될 때만 0%, 1500이란 값이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 1500이 나오면 안 돼요. 또 지금까지 설정한 게 딱 그대로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소스코드 짜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스코드는 지난 4-4 챕터에서 작성했던 거에 이어서 작성을 할 거고 거의 이전에 작성했었던 코드를 그대로 다 사용할 거예요. 한 몇 줄만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코드 작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스코드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이 4-4 폴더를 복사하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i6x에 대한 failsafe 코드 작성을 할 거니까 폴더 이름을 4-5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똑같이 쓰고 뒤에 fs-i6x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영상은 챕터 6이 끝난 후에 새로 촬영을 한 영상이라서 이 6챕터에서 한 내용들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건 무시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됐으면 4-5 이 폴더 이름 복사하시고 안으로 들어오셔서 IOC 파일 이름 바꿔주시고요. 이거 두 개 삭제하시고 됐으면 큐브 IDE를 실행시키겠습니다. 실행이 됐으면 열려있는 프로젝트 있으면 닫아주시고 좀 전에 복사한 폴더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4-5죠. 선택하시고 내용들 이상 없으면 피니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CubeMX로 설정할 게 없으니까 바로 main.c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밑으로 쭉 내리시면
지난 시간에 while문 맨 밑부분에 iBus 데이터가 수신되면 체크섬 검사하고 그게 일치한다면 데이터 파싱을 하고, 그리고 failsafe 검사에서 부저를 올리는 코드를 이렇게 작성했었습니다. 이 코드를 다시 사용할 거니까 먼저 주석을 해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코드를 수정할 게 아니고 이 코드는 그냥 그대로 사용할 거고, 이 코드 중에 파싱을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수정하고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이 함수 내부를 봐야 되는데, 이 함수는 fsia6b.c 파일에 정의되어 있죠. 이 파일을 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iBus passing 이 함수 안에는 지난 시간에 6채널 정보를 파싱하고 또 failsafe의 상태를 저장하는 이런 코드를 작성했었습니다. 자, 이 메시지의 구조를 보시면 좀 전에 i6x 설정할 때 채널 1부터 6까지는 사실 i6 설정할 때랑 동일하게 했었어요. 모드 2로 설정했으니까 채널 1, 2, 3, 4의 정보가 같고요. 그리고 채널 5랑 채널 6도 i6대랑 동일하게 각각 스위치 A랑 스위치 C에 할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작성했던 이 부분의 코드는 그냥 그대로 다시 사용하면 돼요. iBus 메시지 구조도 같고 채널 할당도 다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i6x에서는 새롭게 이 7번 채널의 정보가 추가됐는데, 7번 채널은 스위치 D에 할당을 해놨고 이제 이 부분을 파싱하는 코드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iBus 스위치 D죠. 스위치 D에 이제 데이터를 파싱해서 저장하면 되는데, 우선 이 부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고, 7번 채널은 인덱스가 달라지죠. 14, 15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7번 채널 파싱하는 코드도 추가를 한 거고요. 만약에 10채널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 부분 똑같이 이렇게 복사하신 다음에 그 해당하는 채널 이름, 예를 들어 8번에 스위치 B를 할당했다 그러면 스위치 B 이렇게 하시고, 8번 채널은 인덱스가 16, 17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총 10채널까지. 저희는 7채널만 사용하니까 이렇게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failsafe 코드는 지금 이 부분은 i6대 했던 그 상위 4비트의 내용을 검사하는 코드라서 i6x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라 이 부분의 코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를 넣어줘야 되는데, 뭘 넣어줄 거냐면 아까 failsafe가 발동이 되면 7번 채널의 값이 0%인 1500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7번 채널의 정보를 이 스위치 D 변수에 저장을 해놨으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값이 1500이라면 이 failsafe 변수의 값을 1, 그리고 1500이 아니라면 여기에 0을 저장한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이게 1500이라면 그러면 이 결과가 1이 되겠죠. 여기에 1이 저장될 거고, 이 값이 1500이 아니라면 이 전체는 거짓이니까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0이 저장이 될 거고, 그리고 failsafe를 검사하는 함수를 따로 정했죠. 여기 failsafe에 든 값이 1이면 이 전체의 결과는 1이 되면서 이 함수의 리턴이 1이 될 거고, 이 함수의 리턴이 1이라면 failsafe가 발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메인에는 지금 그렇게 코드를 다 작성해 놨습니다. 이 함수의 결과가 1이면 failsafe가 발동이 됐다고 가정하고 이 안에 뭔가 코드를 넣어주면 되는데, 나중에는 이 안에 모터를 끄는 걸 넣을 거고 지금은 모터를 돌리지 않은 상태니까 부저를 올린 코드를 이렇게 넣어 놨었죠. 그래서 코드는 이렇게만 하면 끝이에요. 저희가 i6x라서 좀 뭔가 바뀌는 게 많이 있는 것처럼 제가 설명을 드렸긴 했는데, 사실 설정하는 게 좀 많이 바뀌는 거고, 코드는 요거 하나 추가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만 수정하고가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빌드하기 전에 다시 main.c로 좀 오시면 printf로 각각 그 조종기의 키 값들을 이렇게 출력을 해놨었는데, 여기에 스위치 D의 값이랑 failsafe 변수에 든 값도 같이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t %t 하시고 또 역/t %d 이렇게 두 개 추가해 주시고요. 먼저 iBus.switch D 출력하고, 그리고 iBus.failsafe를 출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빌드를 할 건데, 지금 저는 main.c에서 다른 코드는 하나도 안 건드렸죠.
딱 지금 여기만 수정을 했는데 이거는 뭐 메인 흐름이랑 상관이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코드는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뭔가 하나가 바뀌었을 때 딱 그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수정을 했을 때 나머지는 문제없이 돌아가도록 코드를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제가 함수화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됐으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하겠습니다. 창 뜨면 내용 확인하시고 됐으면 OK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다 됐고 실행을 시키시고요. 지금 이 드론의 모습은 챕터 5에서 이렇게 조립하는 설명을 할 거예요. 이제 지금 이 영상은 챕터 6까지 다 끝난 상태라서 이렇게 조립이 완료가 된 상태고, 순서대로 하시는 분들은 아직 조립이 안 됐을 테니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송신기를 공장 초기화를 한 후에 설정을 한 상태라서 기존에 바인딩이 돼 있는 수신기가 있으면 바인딩이 다 끊어져요. 그래서 바인딩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바인딩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전원을 빼시고 이 바인드 이 커넥터를 수신기에 연결을 하시고요. 그리고 됐으면 다시 전원을 연결합니다. 이거 설명드린 것대로 하시면 돼요. 이전에 설명 한번 드렸으니까. 이렇게 바인드 모드로 들어가면 수신기 LED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깜빡거리고 있을 거예요. 수신기는 바인드 모드로 들어간 거고, 송신기를 또 바인드 모드로 들어가야겠죠. 송신기는 바인드 키를 누른 채로 전원을 켜시면 됩니다. 됐으면 지금처럼 바인드 OK 이렇게 뜰 거고, 자, 이제 바인드가 된 상태고, 됐으면 바인드 이 커넥터를 다시 분리해 주시고요. 자, 지금 출력이 되고 있는데, 먼저 오른쪽 수직 방향이 채널 1번이죠. 이 수직 방향의 키를 움직이면, 수평 방향이네요. 죄송합니다. 오른쪽 수평 방향이 채널 1번입니다. 채널 1번의 데이터가 1000이 됐고 2000이 됐죠. 그리고 수직 방향이 똑같고, 그리고 왼쪽 수직 방향이 채널 3 잘 변하고 있고, 그리고 왼쪽 수평 방향이 채널 4, 채널 1, 2, 3, 4 똑같고요. 채널 5, 6도 똑같아요. 채널 5 1000, 2000 이렇게 값이 바뀌고 있죠. 그리고 채널 6이 1500, 2000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채널 7인데 스위치 D가 지금 채널 7은 100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고 있죠. 이걸 밑으로 내리면 2000이 나오고 2단이라서 1000, 2000이란 값밖에 안 나와요. 지금 상태에서 조종기 전원을 끄면 이제 이 그 7번 채널의 값이 1500으로 바뀌면서 맨 마지막에 출력되고 있는 이 값이 1이 출력이 될 겁니다. 한번 조종기 전원을 꺼보겠습니다. 껐더니 1500으로 바뀌었고 값이 1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페일 세이프가 발동되면 부저를 울리도록 해놨는데 그게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전원을 켜면 값이 원래대로 1000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페일 세이프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도 0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조종기 전원을 껐을 때, 그러니까 연결이 해제되면 이렇게 잘 동작을 하는데, 문제는 스위치 D의 이 키를 억지로 중간으로 이렇게 힘으로 고정을 하고 있으면 그때도 1500이란 값이 나와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지금 조종기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스위치 D를 제가 힘으로 중립 정도로 이렇게 고정을 해놨더니 1500이란 값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드론은 페일 세이프가 된 상태라고 인식을 하게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저희가 코드를 짠 그대로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잘못하면 이 스위치 조작하다가 페일 세이프가 발동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아니 이제 이후부터는 아예 스위치 D를 건드리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 D에는 나중에도 아무 기능도 안 넣을 거예요. 그냥 이 스위치 D 7번 채널은 페일 세이프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스위치랑 이 가변 저항은 이제 채널 10까지 다 사용한다면 사용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거를 하실 분들은 그걸 하셔도 되는데 제 수업에서는 다루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FC가 페일 세이프의 상태를 알 수 있게 된 거고요. 이게 최고의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설명을 드리기엔 쉽고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구현하기도 쉬웠고 수정할 것도 별로 없었죠.
이제 다시 밑으로 쭉 내려오시고요. 좀 전에 이 main.c while문 안에 주석 해제한 이 내용을 다시 주석으로 맡겠습니다. 자, 됐으면 다시 저장을 하시고 i6x 쓰신 분들은 오늘 한 내용 반드시 구현하고 동작 확인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챕터 6-2부터 다시 소스코드 작업을 하는데 그때 설명에는 4-4 폴더를 복사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i6x 쓰신 분들은 4-4 말고 4-5 폴더를 복사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 main.c에는 뭐 내용을 하나도 바꾼 게 없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네, 됐으면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